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의학과 최호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립선 수술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요구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우선 첫째, 본인은 전립선이 굉장히 크다. 크기가 진짜 70-80g 이상이고 전립선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홀랩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이 상당히 크신 분들, 심지어 100g, 200g 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요새는 홀랩으로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의 모양이 좀 안 좋다, 크기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자기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본인은 좀 고민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그때는 홀랩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환자분이 굉장히 고령이세요.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시고, 게다가 예를 들어서 뇌경색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걸 드셔야 되는데 끊기도 어려우신 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비침습적인 수술인 아쿠아블레이션이나 결찰술, 리줌 수술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홀랩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침습적이긴 하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은 아니지만 다른 나머지 수술들에 비해서는 좀 출혈의 경향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홀랩 수술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쿠아블레이션, 리줌, 전립선 결찰술, 그런 수술도 권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환자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전립선 수술은 뭐든 상관없어요. 진짜 죽어도 소변줄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소변줄 갖고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소변줄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변줄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결찰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홀랩이나 이제 아쿠아블레이션도 사실 소변줄을 그리 오래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수술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조금 권유드리기도 하고, 리줌 수술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리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술보다는 소변줄에 갖고 계셔야 되는 시기가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리줌보다는 결찰술, 아니면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홀랩 혹은 아쿠아블레이션을 좀 권유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선생님, 저는 이제 재발하는 게 너무 싫어요. 2번 수술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홀랩 아니면 아쿠아블레이션을 제가 권유드리죠. 왜냐면은 홀랩 같은 경우는 전립선 조직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표준적이고 가장 교과서적인 수술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쿠아블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만 잘 해놓으면은 필요한 전립선 비대칭 조직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고 재발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 수술을 좀 권해드리고, 결찰술은 조금 지양해야겠죠. 왜냐하면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 묶어만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비교적 연세가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발하시거나 그러면 홀랩으로 이제 수술을 전환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리줌 같은 경우도 권해는 드릴 수 있지만, 리줌은 아직까지 조금 장기간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거는 아니고 조직을 괴사시켜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줌이나 결찰술보다는 홀랩이나 아쿠아블레이션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비교적 젊은 분에 해당하겠죠. 수술하고 나서 사정액이 안 나오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정하는 게 저의 삶의 낙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정말 이 사정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은 홀랩은 조금 이게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홀랩이 비교적 확실한 수술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술 후에 사정을 했을 때 정액량이 줄거나 안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홀랩보다는 비교적 역행성 사정이 적은 아쿠아블레이션 혹은 리줌 혹은 결찰술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중요한 요소,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비보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00-8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비용이 많이 부담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되시면은 당연히 보험 적용이 되는 홀랩 수술을 권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원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하고 어떤 수술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전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확실하게 권유드린 수술은 결국 홀랩이에요. 단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홀랩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환자분의 상태, 배뇨 증상의 상태,
상태도 물론이고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 앓고 계시는 질환, 비뇨기과과 외에 드시는 약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환자한테 적합하고 또 만족하고 재발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들어주시느라 감사하셨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골드만 비뇨의학과 동탄점 최호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